안녕하세요. 4명의 여인이 뭉쳐서 만들고 있는 바바살롱과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정적인 책방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서정입니다. 이번 바바살롱은요, 저희 바바살롱의 맏언니이자 이미 2권의 책을 출간하셔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원현정 작가님의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시죠. 맨날 이게 원코치와 원펀치라고 부르셔서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겸 작가 원현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죠?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원코치의 원펀치. 네, 한 방에 고민 해결을 한다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촬영한 영상은 저희 4명의 여인이 뭉쳐 만드는 바바살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현정 작가님의 개인 유튜브 한 번 더 해주세요. 원코치의 원펀치.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서정적인 책방에 같이 업로드할 예정이라서 여기저기 방문하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바살롱이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한 2달 만에 된 거예요? 그런가요? 한 달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은데. 한 달은 건너뛴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저는 좀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보내긴 했는데 작가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원코치 원펀치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구박을 받으며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좀 자연스럽게 하느라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책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대정판 그림이랑 조금 표고된 거 준비가 다 돼서 출판사에 넘어갔고요. 출판사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고 편집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책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책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써서 내년 봄쯤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책 별 볼 일 있는 여행이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아마 작년 겨울에 읽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알게 돼서 읽게 됐고 아주 추운 날 정말 따뜻한 침대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되게 앙증맞고 작잖아요. 되게 재미있게 술술 잘 읽히고 여행지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가벼운 여행, 가볍게 여행하는 듯한, 그리고 여행하실 때 들고 가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전 굉장히 기억에 좀 또렷하게 남아있고, 그날 읽고 나서 여운이 남아서 페이스북에 바로 리뷰도 남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작가님이 얘기해주는 이 책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행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행이라는 건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잡념들은 일단 비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 맑은 에너지를 채우는 게 여행이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행이 그냥 떠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또 돌아와서 작업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이 떠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가 있어서 여행이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소중한 일상으로 좀 더 잘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제가 붙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다. 네. 네,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들이 여기 잘 담겨져 있어서 작가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특히 저는 이 에필로그 부분에 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높이 올려놨던 가치들이 그대로 잘 똑같이 비슷하게 있어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 특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다시 돌아오는 여행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여행, 그 여행의 의미 어떤 것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여행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행 작가가 아닌데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에세이를 모아서 여행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 작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행을 왜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뭔가를 뭐 공부하고 찾고 하려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여행의 의미는 그냥 거의 비우기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스트레스나 잡념을 비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고 그 재충전의 의미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세대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삶이 너무 단조롭고 빡빡하고 이러면 정말 그냥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 그냥 떠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낯선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여운이나 흥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 비워냈을 때 또 돌아온 그 자리에서 더 충실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가장 좀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게 작가님이 마음이 좀 살짝씩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뭔가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불끈불끈한. 그래서 글을 썼던 때가 조금 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 어떤 다짐들이 여기에 물론 이제 강력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걸 마음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혹은 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변화나 그렇게 아까 불끈불끈한 의지는 아마 첫 번째 책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그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라 그게 더 많았었고 이번 여행 얘기는 뭐 그렇게 의지가 불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40대하고 50대하고 사는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제가 스스로 달라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매일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작가라는 허울로 살면서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없이 좀 자유롭기도 하고 그 40대까지 막 이렇게 얽매 일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였던 인생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면 또 그렇게 행동도 변하니까 생각이 변하면 뭔가 자유로움 그게 그만큼 근데 그 자유로운 만큼 아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죠 소득이 없죠. 소득이 그쵸. 시간적인 걸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20, 30대인데 소득 없이 프리랜서를 한다는 거는 좀 무모한 일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사실 자기 일을 찾아서 노력한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남들에 비하면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니까 일을 좀 덜 찾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일에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가 되기를 그럼 빌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여기 앞에 우리 그 책 날개라고 하잖아요. 작가 소개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돼요.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하듯이 뭔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여기를 가장 먼저 보는데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경력 위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좀 약간 감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신 게 조금 심플하게 약간 이렇게 감상적이진 않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쓰셨지? 본인 쓰셨나? 프로필에도 감상적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위주로 쓴다든지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고양이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스누피를 좋아하고 별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쓰셨는지 뭐 이런 거 궁금했었어요. 아니요 감상적인 거는 일단
사람이 감성적이지 않고. 아 그거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력서를 레주메를 드렸을 거고 그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거기는 뭐 제가 한 일들이 막 쭈루룩 있을 거잖아요.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한 장에 꽉 차게 프로필이 있었을 거고 뭐 전시 이력, 강의 이력 등등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줄여서 그냥 간단한 스토리로 그거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음. 근데 저는 그러면 다음 책에는 조금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별이라든지 뭔가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네, 될 것 같기도 해요. 주제 네. 자체가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쓰는 맞아요. 거라.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안에서 좀 드러날 수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감사합니다. 네, 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비가 와요 지금. 근데 제가 비가 와서 이렇게 화사하게 저는 약간 우중충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 조금 약간 컬러의 포인트를 주거나 나도 그래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란 옷을 입을까 하다가 얘가 눈에 띄길래 네,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이제 이 작가님을 맞이했는데 주황색으로 딱 오셔가지고 뭔가 평소에 항상 이렇게 원색적인 사람들은 아닌데 아니잖아요. 오늘따라 네, 여러분들도 네, 약간 우리 컬러 있는 옷에 기분 전환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쟤들은 원래 저러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님도 지금 이제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좀 하고 계시고요. 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전에도 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책에서도 이제 살짝 언급을 하셔가지고 책을 읽으면서도 와 이분 도대체 어떤 능력자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을 딱 또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하시는 일도 꽤 많으셔서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 저는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사회학과라는 데가 사회학과 자체는 재미있는 공부기는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부인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람 사고에 정말 바탕이 되는 인문학이라 되게 좋은 공부긴 한데 사회학과를 나오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여자도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80년대 여자가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유학도 사실 안 보내줬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가 일을 하려면 뭔가 자격증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일 처음엔 사실은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석상 같은 데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대학교 나오고 보석사 감정증이 있다고 하니까 오버퀄리파이드해서 너는 취직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뭐 조그만 샵을 하다가 그러다가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사회학과 나와서 갑자기 내가 주얼리를 만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 주얼리 디자이너로 다 했고요.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조그만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갤러리를 또 한 10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전반적인 나중에는 폭넓게 여러 가지 예술을 다 하는 이제 갤러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그 일을 다 접고 2010년부터 코칭 공부 시작해서 2011년에 라이프 코치 자격증 그러니까 뭐 라이프 코치 자격증 따로 있지만 지금 코칭 자격증이죠. KPC라고 코리안 프로 코치 자격증 따서 상담하고 뭐 그런 코칭에 관련된 리더십 강의나 이제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하려니 또 제 책도 필요해서 첫 번째 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내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관련이 없는 직업을 한 10년에 한 번씩은 직업을 서로 바꿨던 것 같기도 하고 한우물을 못 파는 성격인가 봐요. 약간 되게 로망일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놀라웠었고 사실은 직업은 그냥 지금 그냥 뭐 코치와 작가가 직업이긴 한데
제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거는 취미인데 그런 취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직업도 아니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런 자질이나 뭐랄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어떤 변화나 새로운 거나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잘 맞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바꿔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좋았고, 그런 또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지나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런 약간의 삼박자가 잘 맞아서 다양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에 이제 다양한 여행지 생각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항상 여행 가시면 그 여행지에서 자기 자신한테 엽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여행 많이 다니시거든요. 제가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 너무 부러울 정도로 많이 다니세요. 그 전에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쌓인 엽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몇 장 정도 될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엽서 있을 것 같아요. 몇 장인지 자세히 안 생각합니다. 세고 오셨어요.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내가 보낸 엽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엽서를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여행을 가면 나한테 엽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받은 엽서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모아놓고 있고요. 가장 여행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보냈던 엽서 그리고 책에 들어있는 쿠바 엽서,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 처음에 이걸 여기서 보내면 없어지지 않고 들어갈까라고 궁금해서 보내긴 했었는데 이집트 엽서 한 2달 만에 왔던 것 같아요. 이집트를 제가 한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고 쿠바도 그렇고, 쿠바는 또 우리나라랑 국교가 수교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돌아올까 궁금했는데 오긴 왔어요. 근데 정말 여행을 잊어버릴 때쯤 와서 나중에 한 몇 달 있다 그 엽서를 다시 보면 여행도 생각나기도 하고 다시 그때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집트의 향기, 쿠바의 향기, 그때 추억도 떠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엽서를 보내는 거. 저는 장수를 정말 알고 싶었는데 안 장수. 알아보셔서. 장수. 그러면 약간 글쎄요. 여행을 몇 번 했는지 그게 군데 갔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여행을 한 번 간다고 엽서가 한 장인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로 돌아다니면 틈틈이 시간 한 나라에서 여러 장을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렇게 틈틈이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행이 길거나 도시를 많이 돌면 여행을 만약에 2주 여행이면 그 중에 엽서가 뭐 한 5장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회수율은 몇 %나 되나요? 다 와요. 100%. 아직까지 잊어버린 엽서는 없었어요. 100%. 괜찮네요. 다 와요. 괜찮은데요? 늦게 와도 오긴 다 오더라고요. 나중에 네. 저는 한 나라에서 뭐 한 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 엽서를 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간단한 책을 내도 굉장히 근데 그 엽서라는 게 사실 되게 칸이 작잖아요. 되게 칸이 작아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은 거의 감사 편지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항상 무리를 해서 여행을 오거나 하면 어쨌든 현재 이런 곳에 여행지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곳에 와 있는 거를 감사하고 또 아들이 또 열심히 집 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가족에 대한 감사, 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엽서를 모아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책으로 엮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행을 하실 때는 좀 약간 그런 걸 감안해서 나에게 늘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엽서 사진을 조금씩 넣어볼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림 되게 많아요. 켈리 엽서를
캘리를 그렇게 엽서 모양으로 제가 디자인을 해서 넣었었어요. 중간중간에 책 중간중간에 그림 그리시는 드로잉도 들어가 있고요. 엽서 모양으로 약간의 어떤 짧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도 책 보는 재미가 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더우시죠? 네, 괜찮아요. 저희가 소음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저희 꺼서 에어컨 끄고 하고 있어요. 네, 힘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으니까 정리 좀 할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번째 책 쓰고 계시니까 내년 봄에 나올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만 알려주세요. 큰 주제는 50대 도전기라고 이제 정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50대가 훌쩍 넘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그냥 포기를 하거나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한다는 거에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50대에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포인트는 사실은. 근데 노인 연구학자들이나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이론서를 쓰신 분들 책에 의하면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글쓰기,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운동, 아니면 노래나 춤, 그리고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읽지를 않네요. 그게 문제더라고. 우연히 이제 그런 책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그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운동하고 여행도 다니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50대에도 50대라니까 좀 뭐한데 60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50대든 60대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정말 딱 타겟을 정해서 쓰시는 타겟이 딱 50이에요. 그럼 저는 안 읽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저 작가님 타겟을 조금만 낮춰주면 안 되냐, 45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사실은 40대는 자기 일에 아직까지 바빠요. 그리고 여자들도 사실은 애들 중고등학생이라 굉장히 엄마로서도 바쁘고 직장도 굉장히 바쁘고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기에는 굉장히 40대는 좀 빠른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은 내가 딱 50 정도로 타겟을 잡았는데, 그러면 40대 분들도 볼 수 있고, 그 뭔가 이제 50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50이 금방 다가오니까 40대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60대 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나 혹은 책을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항상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 좋은 책 쓰시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유익한 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베이스를 깔고 쓰실 것 같고, 책을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책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잘 팔리는 게 좋은 책은 아닌 거죠? 깜짝이야. 그렇긴 한데 제가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편집장님들 이제 저랑 계약을 하는 건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잘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들면 좋을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에세이의 생명은 사실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고지식한 거죠. 그리고 사실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대표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정성이요? 요즘 그런 거 올드하게 무슨 진정성이냐고. 그 말을 듣고 좀 헉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저는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잘 대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유명책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한두 명이라도 정말 내가 쓴 의도를 알아주고 또 뭐 본인들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또 그게 굉장히 저한테 기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스물스물 나도 그냥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열받아서 어떻게 하면 다음번 책은 세 번째 책은 좀 더 잘 팔리게 써볼 거라는 생각 사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팔려도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세요. 잘 네. 팔리게. 많이 사주세요. 잘 팔리는 책, 좋은 책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으신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드리면서 좋아하는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인간 모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다 있고 그런 모습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걸 자기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로 점점 그 모습에 가까이 가지 않고 참된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갈 때에도 자기 자신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책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게 되게 선명해지고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을